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특정한 셀을 선택하면 그 행이 위치한 행과 열 전체가 하이라이팅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에는 최근 포커스 셀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포커스 셀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셀의 행과 열을 자동으로 강조해 줌으로써 선택한 셀을 쉽게 확인하고 데이터를 비교하기 편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커스 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엑셀에 포커스 셀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있을 경우 행과 열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데다가 숫자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데이터 위치를 추적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특정한 셀을 선택하면 그 행이 위치한 행과 열 전체가 하이라이팅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도입한 포커스 셀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보기 탭 표시 그룹에서 포커스 셀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셀의 행과 열 전체가 하이라이팅 됨으로써 데이터를 추적하거나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기능을 한번 켜두기만 하면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커스 셀이라는 이 시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트 그리고 세 번째 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커스 셀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포커스 셀이라는 이 명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명령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세 가지밖에 없죠.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포커스 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는 색깔이 연한 녹색이죠. 이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커스 셀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포커스 셀 색 메뉴를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 강조 표시라고 해서 찾기 바꾸기나 기타 시나리오에서도 포커스 셀을 자동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포커스 셀 기능은 편리하긴 한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베타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는 포커스 셀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틀 고정을 하게 되면 포커스 셀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버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참가자 베타 프로그램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사용하면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A1셀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으로 데이터 끝까지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한 단축키인 Ctrl Shift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Ctrl Shift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 방향 화살키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모두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규칙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하고 수식을 작성을 합니다. 등호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셀의 행 또는 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엑셀 함수 중에서 or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엑셀 함수 중에서 워크시트나 지정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 중에 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셀 괄호를 열고 큰 따옴표를 입력한 다음 row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와 괄호를 한번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row, 즉 행 정보를 얻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온 값이 엑셀의 함수 중에서 row 함수의 정보와 같은지를 조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row에 대한 조건 비교 작업이 끝났고 이번에는 컬럼에 대한 조건 비교 작업을 하겠습니다. 셀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옵니다. 괄호를 열고 큰 따옴표를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열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컬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따옴표와 괄호를 한번 닫습니다. 이 정보를 엑셀의 기본 함수 중에서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컬럼 정보 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or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의 모든 조건 지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면 되겠죠. 서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채우기 탭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연한 녹색을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셀을 선택하고 F9키를 눌러봅니다. F9키는 재계산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특정한 셀을 선택하고 F9키를 누르면 활성화된 셀의 행과 열 전체에 이렇게 서식이 지정됩니다. 만약 매번 F9키를 누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자동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코드 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코드창 왼쪽 위에 있는 개체 드롭다운을 클릭을 하고 워크시트 개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당 워크시트의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곳으로 가서 딱 한 줄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타겟 그리고 점을 입력한 다음 calculate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워크시트로 가서 셀을 선택하면 어떤가요? 매번 F9키로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행과 열 전체가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VBA를 사용해서 포커스 셀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코드 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나타나죠. 코드창 왼쪽 위에 있는 개체 드롭다운을 클릭을 하고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워크시트 언더바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생성이 됩니다. 이곳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VBA를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코드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과 열에 접근하기 위한 개체 변수를 선언을 하고 현재 워크시트에 있는 모든 셀에 대해서 내부 색상 값을 초기화시킵니다. 없앤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여러 셀이 선택된 경우라면 이 타겟이라는 것은 현재 선택된 셀 또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 셀을 선택했다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셀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rrow, rcol이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는 현재 선택된 셀의 행 전체 또는 열 전체를 담아둡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담아둔 영역에 대해서 RGB라는 함수에 의해서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 값을
242라고 지정하면 아마 연한 회색 값일 겁니다. 연한 회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제 워크시트로 갑니다. 가서 셀을 선택하면 보이시나요? 연한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조건부 서식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지만 VBA를 사용한 이 방법이 조금 더 유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포커스 셀 기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셀이나 범위에 서식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기존 서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비해서 조건부 서식이나 VBA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서식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 개체를 예를 들어서 2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 기능이 중단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선택한 다음 배경색을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볼까요? 보기 탭의 표시 그룹으로 가서 포커스 셀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기존에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선택하게 되면 포커스 셀 기능은 활성화되지만 기존에 있던 노란색은 그대로 남아있죠. 포커스 셀을 다른 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더 편리하게 구분이 되겠죠. 원래 배경색이 노란색이었던 셀은 포커스 셀 기능이 적용이 되더라도 기존 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셀렉션 체인지를 활성화시켜 볼까요? 그런 다음 원래 셀로 가보면 어떤가요? 원래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영역에 있던 색상은 초기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차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 새롭게 추가된 포커스 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를 대체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포커스 셀 기능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쉽게 추가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지 않거나 베타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포커스 셀 기능으로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건부 서식과 한 줄짜리 VBA 코드를 사용해서 해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VBA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